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지컬에 대한 기본기를 다룰 생각입니다. 사실 뇌지컬 기본기라고 하면 꽤 두루뭉실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생각하는 기본의 편차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라는 이름 아래 기초를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아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되짚고 가는 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티어부터 초월, 심지어 몇몇의 불멸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하니까 플레이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루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생각하는 플레이를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뇌지컬은 피지컬과 다르게 게임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자연스레 발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꼭 생각하고 근거 있는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본적인 정보란 게임이 주는 정보를 말합니다. 총소리와 발소리, 스킬 소리부터 킬로그, 그리고 시간 등이 있겠네요. 우리가 상대의 위치 파악 등의 정보를 위해 사용하는 스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게임을 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린 항상 활용해야 하는 거죠. 이 정보들은 상대의 위치를 특정짓거나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공격이든 수비든 운영이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 크게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보들은 혼자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죠.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린 바인드 맵의 수비 진영이라고 가정합시다. B롱에서 우리 팀 스카이가 점프 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찮게 상대 4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린 맵 리딩과 브리핑을 통해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Z가 지금 표시되는 A 링크 쪽에서 발소리가 새는 걸 듣게 됩니다. 먼저 이 정보를 Z가 공유하지 않는다면 목욕탕에 있던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사운드를 듣지 못하는 위치니까 럴킹의 존재를 의식하고 발이 묶이게 되겠죠. B롱이 4명이고 아무리 빠르게 뛴다지만 백업 가기에도 뒤가 너무 간지러울 겁니다. 하지만 공유된다면 플레이가 아예 달라지죠. 푸시를 통해 A숏의 뒤를 잡거나 Z에게 합류해서 2대1 구도를 만들어 빠르게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럴킹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니 빠르게 B로 백업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도 공유에 따라 큰 스노우볼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적이고 굉장히 쉬운 상황을 예로 들었으니 이전에 업로드된 제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알아봅시다. 불멸 구간의 랭크 게임이고 어센트 공격 진영에서 B러쉬를 뛰는 상황입니다. Okay, guys, smoke a market box and next. 살려주십시오. Can 세리 yeah, we need to go. 뽀비. Okay, guys, smoke a market box and next. Can 세리 yeah, we need to go.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상대 스킬과 맵 리딩을 통해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된다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몇 명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쉽죠.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에 관심만 갖는다면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이 조용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반응을 잘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만 활용하고 시간이 지나고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거죠. 정보들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이전의 정보들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바인드 A 숏을 공격할 때 상대 레이즈가 우리 쪽으로 수류탄을 던졌다고 가정합시다. 이후에 Z가 피킹 나오고 스카이가 삥을 날렸다면 상대는 A에 최소 3명이 있겠죠. 3명 이상이 A에 있으니까 우린 빠르게 B로 돌립니다. 이때 후카에서 진입하려는데 상대 스카이 플래시 소리가 들린다면 이번엔 B가 3명이 된 거겠죠? 그러면 TP를 타고 빠르게 A로 돌리거나 더 많은 백업을 확실하게 유도한 뒤에 돌려도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상황으론 후카에서 상대가 벤달로 우리 팀 드론을 부숩니다. 근데 팬텀 소리가 하나 더 난다면 후카에 2명이 배치된 거겠죠? 이건 생각보다 많이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 정보를 숨기는 상황일 때 팀원의 총기를 한번 확인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 예시들대로 잘 풀린다면 인게임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거 정보들은 꼭 기억하고 활용합시다.
이것만 돼도 답답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게임 라운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소바나 페이드, KO의 인포 스킬 쿨타임은 40초입니다. 갑자기 왜 쿨타임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척후대 유저들이 무조건 러쉬를 뛰는 상대가 아니라면 정보를 위해 라운드 시작 직후에 인포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인포 스킬은 1분대가 무너지고 나서 사용하겠죠? 이걸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롤 스펠 체크하는 것 마냥 카운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한 인포 스킬들은 사용하게 되면 미니맵에 무조건 찍히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도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다음 인포 스킬 카운터를 대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포 스킬이 사용되기 전까지 하나의 사이트를 진입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두 번째 인포 스킬에 크게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5초쯤에 리콘에 찍히지 않았다면 반대 사이트를 의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이용해 메인 리콘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라운드 시간 30초 룰도 있습니다. 공격 진영이 세팅을 하고 진입하면서 각을 죽이고 스파이크 플랜트를 하기까지의 여유 시간을 30초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 진영에선 3-40초쯤에 어느 메인에서든 정보가 생긴다면 그 사이트를 의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를 이용해서 공격 진영에선 본대 인원 하나로 페이크를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게임 내내 럴킹을 돌던 인원의 정보라면 반대를 의심하겠죠. 이번엔 게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인 맵 리딩입니다. 맵을 보는 타이밍 같은 경우엔 지금 상단에 보이는 카드 혹은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바로 영상을 보신 뒤에 이 영상을 이어서 보셔도 되고 이 영상 이후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선 이전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여러분이 맵을 보고 얻어야 될 정보와 그에 따른 플레이 방식에 대해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맵 리딩에 대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선 맵 리딩은 팀원의 위치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린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제일 효율적인 행동을 출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비 상황에서 우리가 지키는 사이트로 상대가 러쉬를 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맵 리딩을 통해 나와 함께 있던 팀원의 포지션, 백업은 우리 팀원의 속도를 체크할 수 있겠죠. 동시에 맵의 상대가 보일 수도 있고요. 같이 사이트를 지키던 팀원이 뒤로 뺀다면 나도 무리하지 않고 빼서 리테이크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만약 팀원이 안에서 스킬을 통해 진입을 지연시키고 다른 팀원들의 백업이 빠르고 사이트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나도 함께 스킬을 쓰면서 상대 진입을 억제시키고 동시에 사이트에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공격 진영에서 우리가 러쉬를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팀원 척후대의 드론 스킬이나 리콘 스킬이 찍어주는 상대 정보를 보거나 팀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하고 러쉬 속도를 맞출 수 있겠죠. 물론 러쉬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맵을 보고 팀원과 같이 상대를 잡거나 막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수비 진영에서 우리 팀원이 죽고 4대5 상황이 됐다면 맵을 보고 빈자리를 채워주거나 내가 맡은 지역의 앞마당이 조용하다면 과감하게 밀어서 한 개의 사이트를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디폴트 상황이라면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 지역 외에 비어있는 지역의 전진을 견제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팀원의 작업 상황을 보고 반대 지역이 얼마나 약해졌을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측이 틀렸더라도 팀원의 진입을 위한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맵을 보고 뭘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면 이 영상 초반을 되짚어 보시고 지금 보이는 카드의 영상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영상을 통해 더 심화된 운영을 배우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맵 리딩과 이전의 정보들로 상대의 위치를 특정하고 이전의 상대 플레이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합니다. 공격 상황에선 비교적 약한 지역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수비 상황에선 우리의 약한 지역을 메꿔주고 상대 공격의 수를 줄여나가는 전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맵 리딩을 통해 우리 팀원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팀이 확보한 지역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이득 본 상황을 알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교전 시에 팀원과 함께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상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만 맵 리딩을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맵 리딩은 빠르고 정확하게 볼수록 좋겠죠. 그러니 맵을 자주 보는 습관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데스매치에서 스폰될 때 보여지는 맵을 보시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또 신속 플레이나 일반전 같은 가벼운 모드를 통해 자주 보고 정확히 보는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쉽고 빠르게 늘지 않습니다. 많은 게임량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주 생각하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듀얼 모니터로 메모장을 켜두고 자주 보면서 연습할 부분들을 되새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